육도윤회가 뭡니까? 그것도 생각이죠. 예. 사람이 저희들이 배운 거죠. 자기 분별심 속에서 못 나오는 게 윤회입니다. 예. 네, 지금부터 2022년 9월 22일 목요법회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예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오늘 법문 감사합니다. 아, 네,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네, 예, 어제, 갑자기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뭐냐면, 이제 신랑이 갑자기 좋은 옷을, 아니, 그냥 평상시 옷을 아무거나 입는데, 유독 와이셔츠를 입고 외출을 나갔다 온 거예요. 나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의심이 딱 드는 거죠. 생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한 생각이 저한테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망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한 생각 올라왔다. 이게 거기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내가 너무 그래서 법문을 또 이제 또 듣게 되고, 거기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올라온 거에 막 금방 이거 내 엉뚱한 생각이고 망상이고 그거를 그냥 올라온 것 뿐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법문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내가 너무 그동안 편안함에 대한 그런 의지를 좀 많이 했구나. 좀 그런 생각도 좀 어제 좀 들었고 정말 그렇게 그냥 한 생각 올라온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뭐 정말 그냥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작은 일부터 어떤 생각이 그냥 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생각은 나의 이제 망상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그런 부분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아닌데. 근데 본인한테는 별일 아닌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런 거. 네. 평소에 그러니까 직장 출근해서 일하시고 생활하는 가운데에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장에서는 이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적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급하게는 판단을 안 내리고 조금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부딪힘은 거의 없어요. 부딪힘은 없고 집에서도 그렇고 뭐 시댁 쪽도 그동안 뭐 보상 아닌 보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시부모님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차도 사주신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기는 한데 표현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막상 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그냥 받는데 또 부담이 좀 약간은 또 들더라고요. 제 일상은 예. 평소에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음,
공부는 제가 아까 철저히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걸림이라는 거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서 내가 지내면서 이거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공부를 하십니까? 예, 그 편안함은 있어요. 예, 예. 그 편안함이, 아, 이게 이 자리지, 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편안함. 예, 그거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주변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을 좀 많이 표현력도 좀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혼자 즐기는 것 같은? 나 이거 정말 편안해, 뭐, 그러고 있는 거? 좀 가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지금 그 하루 생활 가운데 그 일체의 경계들이 다 이 하나의 일입니까? 예, 편안함을 즐긴다든가 편안함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바른 게 아니고 깨어 있는다 하고 편안함에 의지하고 있는다 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 깨어있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경계에 예전보다 좀 덜 속는다고 해서 이게 뭐랄까, 이게 섬세한 공부입니다. 이게 섬세한. 편안함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물론, 편안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 근데 그 편안함에 있는 것은,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철저히.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본인의 오류를 아시겠습니까? 예, 뭐,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부분에,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네. 알겠습니다. 미세한. 이게 편안함에 안주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항상 지금 이 자리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 하는 것도 느낌이죠. 그죠? 네. 네. 그런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좀 별일 없을 때 편안한 것은 누구나가 편한 거니까, 에다가 마음이 쑥 나왔을 때 어떤 분별심이 쑥 나왔을 때
아, 이거 별일 아니다, 별일이다. 그게 뭐 세상적으로 별일 아니다, 별일이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은 해야 되죠. 해결하고 대처하고 뭐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다 별일 아니다 하고 다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시비하고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되 마음이 이제 우리 공부는 마음 공부죠, 그죠? 마음이 자기가 그 시비 분별심에 속느냐, 그 언제나 여기에 깨끗하게 깨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냥 그 분별심에 따라가지 않고 있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분별심에 따라가지 않아야지 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깨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감정에 좀 덜 휘둘리는 거죠. 그 아예 진짜 앞과 뒤가 없어야 됩니다. 앞과 뒤가 없다는 것은 그 뭐랄까 이게 지킬 마음, 내가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막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냥 깨끗해야 된다. 계속 해보십시오. 깨끗하다는 것은 그 어떤 마음 상태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편안한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나로 있는다 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 놓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뭐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깨끗하지 않죠. 가볍지 않죠. 해야 될 게 유지해야 될 게 있거나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게 있으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방아착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다 사람들이 뭘 잡으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놓아버리라 하는 겁니다. 네, 계속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해명주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여기 참석한 지가 한 4번째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이제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해결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담당 경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추석 쉬고 이제 해결을 좀 빨리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게 또 늦어지더라고요. 늦어지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돼가지고 제가 막 화도 나고 이게 이 일뿐 아니고 이제 평소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상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되니까 갑자기 화도 나고 이제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불편하고 이제 저 기준이 이제 또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전에 같으면 이제 오래 갔는데 이게 금방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금방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남든지 또 그런 것도 있고 평소 때는 스님 말씀처럼 굉장히 말끔한 그런 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데 이제 가족 간에 이제 가족들의 조금 저한테 불편한 게 있어서 평소 때는 이제 다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행사 때 뭐 명절이 다가오든지 이러면은 조금 거슬리게 했던 거 이런 게 올 추석 때는 며칠이나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있는데 너무 길게 가서 며칠씩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편한 상태로 있다가 원래 그랬을 때는 조금 덜 느끼는데 이제 편한 상태로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스님 앞에 전 앞에 법원님 말씀이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지나간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디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간 느낌도 안 든다.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누가 뭐 치과 얘기했나요? 예. 앞전 시간이었나? 예. 이전 시간에요? 이전 시간이에요. 네. 뭐 그런 느낌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네네. 근데 카메라를 지금 일부러 끄신 거예요? 예, 오늘은 좀 끄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으니까 조금 떨려서, 네, 예, 화면 떴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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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에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뭐 그렇게 되어야 되나, 뭐 자기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네.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뭐, 누구는 이런 느낌이었다는데, 저런 느낌이었다는데, 그런 것도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공부하는 분들은. 네네. 그거는 느낌 분별하는 거죠. 네. 예. 자기 느낌을 조작하고 바꾸는 공부가 아니고, 네. 어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얘기 듣고 뭐 저런 마음이 되어야 되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다 문제인 겁니다. 다. 어느 법문에서 네. 어떤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법문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나요? 참으로 돌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이죠. 저 뭐 치과에 갔더니 치과에 갔다는 느낌도 없어. 그래 그렇게 돼야 되나? 이거는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반들의 이야기,
도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 저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그거는 뭡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분별력. 예, 열심히 자기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네, 스님, 제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상으로 하소연을 해요. 하면은 뭐 시댁 일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적인 부분을 저한테 이제 속 좀 풀이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저거는 분별심이다. 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예? 예. 그러니, 네. 자기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네. 굳이 뭐, 들으면서 열심히, 자기 분별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꼭 들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음, 그러고 이제 친구한테 이게 법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제가 상대방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보통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자기 마음이, 자기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이 나가는 건가, 네. 분별심에서 말이 나가는 건가, 아마, 분별심에서 말이 나갈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거 내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자꾸 내가 분별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네. 네. 네. 이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죠? 누가 이제 네.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권유는 할 수 있지만, 뭐, 이 네. 공부가 뭐 이런 거다 하고, 또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꽤 있어요. 그냥 네네. 틈만 나면 가르치려고 들고 도반들한테도 막 아니,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분별심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안 해야 된다 알면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오게 되고, 예.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좋은 공부다. 그러니까 네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권유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자기 시비심일 수 있으니, 자기 분별심일 수 있으니, 네, 그것도 뭐, 네, 모르겠더라고요. 네. 물론 아마 또 다른 분들도 그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철저히 자기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하는 데는 이것저것 분별하는 것이 자기 공부하는 데는 좋을 것이 없죠. 예. 그럼 스님, 말을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뭐, 그것도 필요할 때는 또 하기도 하지만, 그냥 말을 안 네. 하는 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네.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또 열심히 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충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공부에 매진을 하다가 보면, 남한테 별로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자기 공부에 철저하게 매진을 하다 보면. 근데 네. 철저하게 자기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대답이 다 됐습니까? 네,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 머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심에, 네.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속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공부하고 있는 건 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공부는 철저히, 뭐라 할까요? 철저히 해야 된다. 자기가 공부를 좀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완전히 오산입니다. 네네. 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공부를 네. 좀 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오산이다. 네. 그러면은 공부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좀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공부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분별에 떨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네네. 바른 길을 가려면 자기 습을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네, 다음 무착 법우님. 예, 저는 오늘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지금 이렇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또 이렇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스님 말씀대로 걷어잡을 거 없는데 이렇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여튼 한 6년 전에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말기 신부전증이 왔었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양쪽 콩팥을 다 띄어내게 될 지경이 돼가지고 마치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고 근데 붓기는 안 빠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때 충격이 오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콩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급하게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내 콩팥이라도 뛸 테니까 어떻게 빨리 좀 해봅시다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이제 다 검사를 하고 해서 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서 제 왼쪽 콩팥을 띄어냈습니다. 띄어서 이제 집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마취를 시켜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전신 마취가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인가 하여튼 마취가 깨는데 어마무시한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통증이 오는데 그때 마침 위에 손이 처남댁들이 왔다가 지들이 보기가 민망한지 뛰어나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네. 스님이
독참 법문이나 아니면 방편으로 쓰시는 것 중에 홍파 뭐 장기 이식 해봐라.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자신있게 내가 당사자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홍파시 그거 가면서 야, 내 일부가 간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몸이 나가 아니다. 물론 방편으로 다들 말씀해.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아니고, 뭐, 그런 거고. 이제 뭐 또 스님 방편으로 쓰시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 무균 병실에 가 있었는데, 집사람은 집사람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그러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뭐, 2시간에 한 번씩 집사람은 대소변을 어거지로 막 받아내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잘 견뎌내주는 게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와서 아는 거지만, 하여튼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게 식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밥집을 하다 보니까, 뭐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게 벌써 부엌대기, 뭐 요즘 말로 셰프인데, 부엌대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탈출이 됐어요, 디스크가. 그래가지고 열흘을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실제인 줄 알고 완전히 그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눕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 눕지도 못하고 차도 탔다면 완전히 막 너무 아파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시술을 해서 그걸 이제 다 또 전신 마취하고 또 들이밀고 해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불과 한 2년 전인가는 또 아랫배가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랫배가 왜 또 이렇게 지랄스럽게 아픈가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래 이제 앞에 건너편 병원을 갔더니 의사들도 참 엉뚱한 게 모르더라고요. 뭐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맹장이 터져 있는데 남들은 떼굴떼굴 굴른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배가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또 뛰어갔더니 큰 병원 의사들도 그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CT 뭐 MRI를 했더니 갑자기 의사가 이제 얼굴이 하얘지면서 큰일 났다고 선생님 빨리 즉시 수술실로 가셔야 돼. 왜 그러노 그랬더니 그 맹장 터졌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인제 알았나. 내가 이제 그랬어요. 하도 화가 나서. 한 보름을 그렇게 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문 병원으로 가서 그 맹장을 뜯어내고 또 그게 또 그 고름들이 대장 쪽으로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입원해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 의학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그게 엄청난 법문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엄청난 법문이었구나. 이 자리 가르쳐 주려고, 이 자리 가르쳐 주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통증들이 그 통증의 실체 없음을, 그거를 이제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허리 나갔을 때, 맹장 터졌을 때, 또 콩팥을 띄워줬을 때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거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있게 제가 명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다만 그 기억들이 이렇게 장난질 치는 게 너 이 몸 왼쪽에 흉터 있지 않냐. 너 몸 왼쪽에 흉터 있잖아. 이거 봐라. 이게 정말 이것도 다 기억이 만들어내는 엉터리 그 실체 없는 허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만 지금 분명해지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생각 없이 저절로 이렇게 잘 스님 얼굴도 보이고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있고요. 또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뭐 장을 보려고 저쪽 어디 강화도 쪽인가를 갔다 오다가 제 그 집 서브 차량을 몰고 오다가 고가에서 제 차가 뒤집어졌어요. 제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때 딱 생각이 끊기더라고. 생각 완전히 다 끊기고 그냥 벌렁덩 자빠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기어 나오는데 기어 나오면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완전히 생각이 끊어졌거든요. 생각 딱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차량들 막 뒤로 줄을 서고 경찰차들이 오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담담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담담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때 그런 한번 끊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좌우지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코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있었던 일도 아니었고 아무런 자취도 없고 뭐 아까 스님께서 뭐 이 법부님들하고 법문하실 때 뭐 저 앞뒤가 없다 그 말도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무슨 앞뒤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법부님들한테도 그래서 좀 말씀드려주고 싶은 게 야, 이 근원통을 통한 이 소리 또 스님의 죽빛 소리 이런 것도 좋지만 고통이야말로 최고의 법문인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이 정말 실체가 없다. 실체도 없고 사실은 제가 전중과도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태양 우주 이 딱딱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이 의식 속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환영이다. 이런 것이 자각이 되고 있고요. 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거를 누가 믿겠노 이거를 누가 믿겠노 그래서 뭐 재석천이 뭐 내려왔다는 건 그래서 뭐 그 말해도 알아듣는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좌우지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렇게 스님 법문에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또 분명하다가도 막상 또 이렇게 손님들 들이닥치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또 성질 그 억습이 나오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옛날에 조주 스님이 갱참 30년이라고 그래서 30년 하시고 나서 법문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0년. 그러니까 이 조복이라는 것이 정혜 스님 말씀 말 맞다나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법상을 쥐고 있든 안 쥐고 있든 지제했든 그런 거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하여튼 좌우지간 이게 이 조복이라는 것이 하여튼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래 보면은 그 생각들 지나가는 거 다 보입니다. 보이더라고. 일하면서도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집사람이 또 가끔 와서 도와주는데 집사람 사업이 있어서 하는데 가끔 오면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또 욱 하다가도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헛개비 하나 가는구나, 이것도. 이러고 또 요새도 제가 좀 버럭대는 짓거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고약한 그런 게 있어서 집사람은 정신과 가서 약 좀 먹어라. 그래서 근데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이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게 막 이렇게 화를 냈을 텐데 요새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 먹을게, 그럼. 먹어, 그러고 약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람이 또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는 게 신기하고,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스님하고 대화할 때는 참 이렇게 분명한데 또 일에 가 있으면 또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 공부는 세월이 걸리니까 어쨌든 일하시는 중에도
예. 그런 공부하는 분으로서 예. 바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예. 금방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가 아마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죠? 예, 예. 네,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경험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많은 고통들을 겪으셨네요. 예, 뭐 2판, 4판, 공사판이었습니다. 뭐 젊을 때는 손가락도 한번 잘라줘 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지금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엄청난 법문이라는 거를 네.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요. 점차, 예. 뭐랄까, 이 일체 그 분별심이 다 조복될 수 있도록 예. 꾸준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네. 다음, 만성버부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계속 그냥 공부하면서 조금 그렇게, 약간 계속 공부라는 것이 이게 계속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게 안 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뭔가 쌓여가는 느낌도 없고, 뭐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도 없고, 이래서 이게 내가 지금 뭔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그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가 궁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니까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참석하고 하고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궁금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까? 네, 제 상태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궁금하고 있는 건지. 안 궁금해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시니까 공부 참여하시겠죠? 그렇죠. 이건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만 있다고? 뭔가 믿음만 있고. 믿음. 실제로 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궁금증, 나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뭐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 공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요. 이런 공부에 대한 믿음. 구해야 주어지고 두드려야 열리는데 네. 자기가 궁금해야 그게 체득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또 억지로 궁금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별로 안 궁금해요? 이게 자꾸 그거를 오래 전부터 궁금해 왔는데 궁금해 하는 게 계속 상상을 하고 나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근데 쳇바퀴 돌듯이 상상하고 하고 이러면서 또 지치고 그러다가 또 상상하고 또 나중에 가서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또 깨닫고 또 상상하고 또 내가 또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고 막 그렇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상하는 놈은 누굽니까? 제가 하는 거죠.
일어나는 마음 작용은 계속 변하고 있죠.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저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마음의 내용은 계속 변하지만 온갖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리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자기 자리라는 게 사실 뭔지 그냥 모르겠고. 자기. 네. 네. 그 자기 자리라는 것을 알려고 할 것 없이 그냥 자기. 네. 예. 자기는 변화가 없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데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변화 없는 자기는 자기 자리잖아요. 자기잖아요. 네. 그 변화 없는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뭐가 있으면 변화하죠. 뭔가 생긴 것은 반드시 변화하고 소멸되고 하죠. 네. 보고 듣고 말하고 알고 알겠다 모르겠다. 자 보세요. 알겠다 할 때도 자기, 모르겠다 할 때도 자기는 변화가 없죠. 알겠다 모르겠다 하는 생각의 내용은 변화해도 자기는 아무 변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의 내용은 대상이죠. 우리가 아는 대상이죠. 그러면 그 생각의 내용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계속 변화하는 것만 보이죠. 변화하는 것만 느껴지는데 그 느끼는 놈은 그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없죠. 그 변화되는 마음하고 느끼는 놈하고 그게 같습니까? 관심이 그 느껴지는 마음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이 변화 없는 자기, 이거를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래 있는, 항상 뭐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네. 이게 찾아낼 수도 없고라는 이런 말들 자꾸 들어서 그런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이게 어떻게 찾아낼 수도 없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게 많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러한 좀 생각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전혀 진전이 안 됩니다. 지금 자기를 알고자, 자기를 깨닫고자 하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없습니까? 자기가 있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타당한 일인가? 라는 생각 속으로 또 빠져드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산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죠? 내가 산다고 하면서 무엇이 나인지 모르고 있어. 그걸 밝히고자 하는 거죠.
근데 또 어차피 알 수 없다 이런 말들 자꾸 들어서 또 그런 말들 자꾸 들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 예, 그런 말들 자꾸 들은 것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깨우칠 수는 있죠. 예.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도대체 내가 뭔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나지? 이렇게 역력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작용이 끊임없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희한하네. 밤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하루 종일 별것을 다 하는데 이 나라는 게 뭔가. 근데 그거를 지금 알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 그런 거 같으면은 제가 찾아내라고 하지 않겠죠.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머리로만 다 판단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전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거든요. 정말 궁금하다. 뭐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 한불권이라고 하는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나라고 하고 살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뭔가 진짜 궁금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네. 응?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머리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거는 알 수 없지 않나?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건 머리로 하는 생각이지. 진짜로 궁금한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다 판단하는 거지. 마음으로는 정말 궁금한데 무엇이 나인가 진짜 궁금한데 진짜 궁금하다 마음이 궁금한 거지. 머리로는 해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정말 궁금해. 근데 지금은 자기 머리로 드는 자기 판단만 따라다니고 있죠? 근데 판단 따라다니고 있는 놈도 자기잖아요. 이거 판단도 따라다니고. 근데 그거는 판단이지. 스님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제가 그런 판단에 빠져 있었구나,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 전까지는 그 판단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든 틀리든 그거는 판단이지, 그죠? 그리고 그런데도 또 자기는 살아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살아서 반응하고 있는 이놈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비밀이 안 풀어졌잖아요. 이것이 뭔지. 그러면은 마음으로 궁금하면은 그게 체득이 될 날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궁금하면은 두드리면 열릴 수밖에 없죠. 구하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내가 정말 그게 우리 마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터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 속에서 아무리 답을 찾아내봤자 그거는 내 판단, 내 생각에 지나지 않고 마음으로 진짜 궁금하다.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뭔지? 이거 한계도 끝도 없고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고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제 체득 깨우쳐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관심이 정말 진짜 궁금하다 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서 나는 이걸 꼭 알고 싶다. 꼭 알고 싶다. 정말 궁금하다. 진짜 꼭 알고 싶다. 이걸 모르고는 살 수가 없다 할 정도의 마음이 있죠. 나는 반드시 이거를 알고 싶다 하는 마음. 예. 마음이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그러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되게 되어집니다. 네. 그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생각은 전부 아르말이고 판단이고 마음은 우리가 진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네. 그래, 해보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다 버부님.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님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에 뭔가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몸이 굳어져서 이거 난데 싶어서 무조건 손 들었습니다. 네. 추석 때 스님께서 생각의 느낌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법문만으로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달라진 거는 정말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정말 그 망상이 무슨 그 실타래 같이 계속 이렇게 엉킨 채로 머릿속에서 피어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제가 이렇게도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 피상적으로는 알았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이거 중증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딱 하고 생각하면 벗어나지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그 망상이 보일 때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저의 부분을 좀 보게 되고 또 내가 이 정도로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하려는 사람이었나? 전 제법 뭔가 배려심도 있고 남도 좀 이해하고 포용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까칠한 면도 있지만 그런 면도 제법 있는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도 정확한 어떤 논리를 앞세워서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바로 줄여들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아주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텐데 그때도 지금은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나의 생각이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거를 그런 느낌이 그런 자각이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또다시 내가 이 정도였어 어쨌어 이렇게 이어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스톱할 수 있게 돼서 이제 한때는 여기 스님 공부에 참여했을 그 당시는 제가 금방 뭔가 편안해지고 제 삶이 달라지고 저 스스로가 청정해질 것 같은 그런 환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전화 법문 한번 청할 때 이게 정말 주제 넘은 너무도 자신을 모르는 그런 얄팍한 거이었구나 하고 알게 돼서 그 후로 오히려 아주 편안하게 그냥 부르면 불렀나 보다 아프면 아프다 보다 못났으면 못났나 보다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정신 차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이 꼬인다 싶으면 법문 듣고, 법문 들으면 그냥 아주 바로 마음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스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자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또 그렇게 이제 스스로 공부를 좀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 잘못 가는 겁니다 하셔서 이거 뭔가가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여하튼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내용도 없고 이 공부는 앞과 뒤가 없다. 내용이 없다. 내용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생각입니다. 예, 철저히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이게 전부라는 이해가 되어서도 또 안 됩니다. 근데 철저히 이뿐이고 철저히 깨어 있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제 말을 내용으로 들어서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자기가 어떤 그 마음을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 놓아버린다고 할까? 다 놓아버린다고 할까? 이게 참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또 뭔가 정리를 하고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다 놓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다 쉬어버린 거. 그러면 또 쉬어버린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죠. 뭘 자꾸 잡으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감이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든 어떻든 갈팡질팡을 하든 잡았든 놓았든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헤맨다 그럼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기대로는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했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쨌든 이게 결국은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말에 생각 아닌 자리, 앞뒤 없는 자리, 내용도 아닌 자리, 내용도 없고 딱 여기 뭐 여기라고 할 것도 없고 이 마음에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그렇다고 하면 또 마음에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그림을 또 그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도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전부 사실 도라고 할까? 이 진리라고 할까? 이 본래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항상 이러한데 자기 마음의 시비분별심이거든요. 다 마음으로 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그림 그린다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 이해해서 짐작하고 이런 거구나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 모든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들,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병이거든요. 근데 원래 항상 아무 문제가 없고 여여한데, 마음의 그림으로 이 그림 그렸다가 저 그림 그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감이 잡히게 되니까 지금은 또 이 법을 잡았다가 저 법을 잡았다가 할 겁니다. 예, 그런 시기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건너뛰어서 단번에 맞는 자리로 들어가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해보십시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예,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 또 마음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에 대해서 또 마음의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뭔가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네, 우리가 어떤 긴 밤을 지나가서라도 버티면은 버틴다는 말이 맞을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끈기 있게 하면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항상 이러한데 자기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가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꾸 그림 그리는 거. 이미 여여한데 마음으로 그림으로 덮여지는 거죠. 이미 여여한 이것이. 또 계속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원법우님. 예, 스님 제가 저번 일요일날하고 오늘하고 사람을 좀 만나고 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부차 간창우 법우님께서 육체적 고통은 실체가 없고 의식 속에 마음 속에 환영이라고 자각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갖고 저도 그 말 듣고 저 이제 깜짝 놀라서 정말로 그러는가.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하고 그 일요일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전립선 암 3기라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권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뭔가 있던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왔었는데 육체적 고통이 실체가 없고 의식 속에 마음 속에 환영이라고 자각이 된다 그러고 또 이제 선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은 그 삼위 관계되고 서로가 물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에너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다는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무슨 연결이 되는 게 선의 입장이라고요? 육도를 윤회를 한다고 보는 거, 육도를 윤회하는 입장에서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육도를 윤회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왜 저희들 지금 윤회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 그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 이분한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는 게 지금 현대의 병으로 봤을 때는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체면의 상태를 이제 걸어서 봤을 때 그분의 뭐 윗대 할아버지한테서 뭐 여기 쪽에 나빠서 죽은 분이 계시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근데 실제로 뭔가 나쁜 것이 이 사람 몸에서 정말로 그렇게 나쁜 게 수술을 꼭 해야 되고, 그런 게 보이냐, 이러니까, 그냥 하얀색 뭐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보이고, 암 덩어리 같은 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수술을 하려고 나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을 입장하고 그거 보시는 분도 그래서, 당신이 이거를 갖다가 그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는 걸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니까, 우리가 또 당신한테 이걸 100% 믿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신이 믿는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100% 당신이 낫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아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럼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궁금하세요? 이제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이제 지금 암이 3기라고 했는데, 손을 이제 뭐 하시고,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영매를 통해서 이제 대답을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해가지고, 그 영적인 우리 도를 닦고 어떤 수행의 힘으로 하는 우리의 그 청정한 힘으로 이 사람을 좀 클린하게 깨끗하게 해주면은 나을 수 있다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한쪽은 그렇게 믿고 이분은 그게 이제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해서 이게 나을 수 있는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마음의 일이고 생각 속의 일일 것 같으면 아프다는 거, 이 고통이라든지 아픈 것이 이 의식 속에 마음 속의 환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가 그 환영을 갖다가 내가 이게 생각이구나 그걸 환영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게 없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공부하면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예. 아까 그 법우님 얘기한 것은, 예. 실제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예. 암이 낫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중간에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스님 지금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게 아니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서 있으니까, 이제 표현은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었어요. 우리가 당시 생각을 한다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줄은 알고 수술하기 싫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암의 싹이 보이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권하는 걸 갖다가, 권하고 지금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의사가 두 분이 그렇게 권하신다면은, 당신 의사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우님이 예. 이 공부하고 또 다른 쪽하고 이게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거 공부가 이게 아직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공부를 저는 하고 있지 않는데 단지 이제 저한테 이제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통하게 쟤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급하게 누가 코로나가 걸렸대 갖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예.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우님 예,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맞습니다. 네. 그분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이 뭐 육도 윤회다. 육도 윤회가 뭡니까?
그것도 생각이죠. 예. 사람이 저희들이 배운 거죠. 자기 분별심 속에서 못 나오는 게 윤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고 암이 낫게 하거나 뭐 실체가 그러면은 실체가 그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거 아니더라 하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한색을 얘기하는 거죠. 공한색을. 그러나 색의 세계에서는 그 인과가 있죠. 색의 세계는. 그런데 예. 인과 있는 색이 공한색이다. 인과 있는 그러니까 인과가 공한 인과다. 그러면 인과가 없다고 하지 왜 공한 인과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분명히 인과가 있죠. 예. 그런데 마음이 벗어나면은 그것이 공한 인과다. 그러나 색의 세계에서는 인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실체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은 실체가 없다면 자기 몸도 없어야 되고 지금 살지도 않아야 되죠. 예. 뭐 어떻게 병만 나아야 됩니까? 병은 없고 나는 있습니까? 내 몸은?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를 병이 낫는다고 해도 그 낫는다는 것 또한 그 병도 실체가 없지만 병이 낫는 것도 실체가 없다면 그렇게 치우쳐서 그렇게 이제 이 실체가 없으면 그러면 그 암을 수술 안 해도 낫느냐 전혀 이거는 그 기본 그 출발에서부터 이거는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부님이 양쪽을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그게 그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체가 없다. 그럼 숨도 안 쉬어야 되고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이 몸도 없어야 되고 살지도 않아야죠. 병만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병이 없다면은 이 몸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몸이 태어나서 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숨도 안 쉬고 태어나지도 안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법부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실체가 없다면 병만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있을 거 다 있는데 이 물질에는 인과가 있지만 마음이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가 출발에서부터 되지를 않습니다. 출발에서부터 자꾸 그 관념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하시는 거 포교사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공부가 거기서 듣는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은 것이 여기서 이것을 오히려 왜냐면 그게 더 세죠.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방식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겸하면은 이 공부가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냥 이것도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는 이것도 생각이다라는 생각으로는 이 공부가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공부는 진짜로 오로지 정말 여기에 매진에 들어가도 참으로 어려운 건데 그렇게 그래 그것도 생각이지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는 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는 거의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그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 뭐 실체가 없다면 이 병도 수술 안 해도 나아야지. 혹시 좀 그런 식으로, 그런 거 같으면은, 실체가 없다면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짜로 병이 실체가 없다면 왜 꼭 나아야 되죠? 병이 있어도 실체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실체가 없다면 나아야 된다고. 실체가 없다면 병이 있어도 실체가 없는 게 되네요. 그쵸? 네,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병이 낫는다, 병이 없어진다, 병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공부는 마음 공부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죠. 마음이 벗어나는 거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숨을 안 쉬면은 이 몸은 죽습니다.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은 인과로 돌아가죠. 네, 마음이 그 상에 집착한다. 있는 것에 집착하느냐, 거기서 벗어나느냐, 이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하지, 병 없애는, 마음에 그런 게 없다고 병이 나와버렸다. 마음에 이게 실체 없는 공부를 하니까 병이 없어져 버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병이 있어도 실체가 없는 거지. 그죠?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버부님이 정말 마음이 벗어나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으면은요, 그렇게 이것저것 겸해서 하면은 공부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여기서 계속 그쪽에서 방해가 될 겁니다. 그게 더 강하니까. 네.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공부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왜냐하면 사방의 사람들은 분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분별적인 사고 속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과 살고 그런 사고 속에서 항상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리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해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원래 상태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의 원래 나를 회복하는 거다. 나의 본질, 나를 회복하는 거다. 내가 지금 망상에 빠져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마음고생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겁니까? 그러고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안 살아야 되죠. 우리 그러고 살아서 될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철저한 각오로 어쨌든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는 정말 진정한 이 벗어남을 원한다. 정말 내 마음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고 싶지 않다. 이거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과는 되는 게 결과잖아요. 벗어나지는 게 결과니까 그때까지 그거 못 견디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벗어나지기도 하고 점점 집착이 옅어지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이제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스님만 생각했어요. 계속 스님 생각에서 항상 우리가 다 생각이라 그랬는데 그 생각에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늘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온 겁니다, 스님. 예. 뭐 육도 윤회다 뭐 최면을 걸었더니 이전에 조상님 중에 그 아팠던 분이 계셨다. 사실 그런 거 알면 뭐 합니까? 그런 거를 안다고 해도 지금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거기에 엮여 들어가죠,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생긴 결과라면 마음이 벗어나려면 원인을 따져서 이 화살을 내가 왜 맞게 됐나? 화살을 지금 맞았는데 이거 왜 맞게 됐나? 그 원인 따지고 있으면 이 살은 썩어 들어가요. 그죠? 이 화살을 지금 빼면 되죠. 그 물리적으로는 어떤 뭐 치료를 하거나 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마음에서 빼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마음이 내 조상 중에 뭐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다 하고 마음이 벌써 딱 엮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못 벗어나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생각인데 전에 스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전도라는 것도 내가 깨달으면 한 생각을 나를 깨닫게 되면 아래 위가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생각만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면 다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부 자기가 자기 마음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분별심 속에.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문제이고 내 분별심인 줄 알아야 되고 내 분별심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 속에. 알겠습니다. 거기서 내 마음의 세계로부터 훌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무교법회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9월 22일 무교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